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이 뱃살은 도대체 언제쯤 빠까? 라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챙겨 먹으면서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라는 걱정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요즘은 30대 젊은이들까지 고지혈증과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고지혈증과 뱃살,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이승호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건강 문제들이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지혈증, 뱃살, 피로감, 이 모든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약으로 수치를 잠깐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먹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고 뱃살 때문에 허리 통증까지 심해졌죠. 선생님, 손주들이 저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숨차고 아프니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허리 사이즈가 5cm나 줄었죠. 무엇보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약 없이 비싼 보조제 없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지혈증과 뱃살을 잡는 3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콜레스테롤이 왜 올라가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법. 둘째,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을 회복시키는 생활습관. 셋째, 뱃살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 1개월만 진지하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김순자 할머니처럼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왜 자꾸 올라갈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혈액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숫자가 높게 나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이런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해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를 알면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의 식탁 위 음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68세 박영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건강을 챙기려고 매일 아침 사과 한 알, 바나나 2개를 꼭 드셨어요. 점심엔 흰쌀밥에 고구마를 곁들이셨죠. 저는 기름진 고기도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하시며 답답해 하셨어요. 사실 박영철 할아버지 같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한 음식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과도한 과당과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고구마, 흰쌀밥 같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뀌고 이 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쌓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놀랍죠?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 이상의 문제를 만듭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인데 여기서 지방이 쌓이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박영철 할아버지는 과일을 많이 드시는 걸 건강하다고 믿으셨지만 과당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과일을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당이 더 빨리 흡수돼서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과일 스무디나 주스를 즐겨 드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가 과당과 탄수화물만은 아니에요. 단백질 부족과 운동 부족도 큰 역할을 합니다. 50대 이후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각로 같은 존재예요. 근육이 줄면 대사가 느려지고 몸은 지방을 더 쉽게 쌓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운동을 거의 안 하셨고 식사에서 단백질도 부족했어요.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이 식탁에 거의 없었던 거죠.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줄어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근육이 적으면 몸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가장 놀라운 건 마른 분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쌓이는 마른 비만이 있을 수 있어요. 65세 김미숙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어요. 할머니는 체중이 정상이었지만 복부 CT를 찍어보니 간과 내장에 지방이 꽤 쌓여 있었죠. 선생님, 저는 살찐 것도 아닌데 왜요? 하시며 놀라셨어요. 마른 비만은 겉모습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까지 키웁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5% 더 높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겉으론 날씬해도 배가 살짝 나온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박영철 할아버지와 김미숙 할머니 모두 간단한 변화로 콜레스테롤을 낮췄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일을 하루 1회로 줄이고 아침에 계란 2개를 추가했어요. 김미숙 할머니는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죠. 두 분 다 3개월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졌고 피로감도 줄었어요. 이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에 단백질 음식을 추가해 보실 건가요? 어떤 음식을 드실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콜레스테롤이 안 잡히는 걸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약을 먹는데도 몸이 무겁고 수치도 별로 안 좋아져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순 없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도 약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 환자 중 6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고지혈증 때문에 몇 년간 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피로감이 심했고 혈액검사 결과도 썩 좋지 않았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약을 줄이고 싶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어요. 약을 오래 먹다 보면 부작용 걱정도 되고 몸이 약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 불안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절대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고지혈증 약은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대신 약을 유지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몸이 회복되고 점차 약을 줄일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로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수면 시간을 챙기기 쉽지 않죠.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은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려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정숙 할머니도 밤늦게 TV를 보시느라 잠을 5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할머니, 매일 밤 10시 반에 TV를 끄고 7시간은 꼭 주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피로감도 줄었죠. 수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공복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나요? 우리 몸은 먹지 않는 시간에 간과 혈관을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특히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간이 지방을 태우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12시간 공복을 지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낮아졌다고 해요. 이정숙 할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아침 7시 이후에 밥을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저녁에 간식을 끊고 물이나 차만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배고프다고 투덜거리셨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어요. 이 두 가지, 규칙적인 수면과 12시간 공복, 이 간단한 변화로 이정숙 할머니는 2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혈액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됐고 주치의와 상의해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덜 먹어도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있나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그 웃음,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정숙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실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수면과 공복만으로 충분한가요? 또 뭘 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약을 줄이는 데는 식사 타이밍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엔 언제, 무엇을 먹는지가 콜레스테롤과 뱃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식사를 조정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7시간 수면을 목표로 해보실 건가요? 아니면 저녁 7시 이후 공복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밥을 먹느냐, 뭘 먹느냐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식사 하나만 잘 조정해도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뱃살이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시간대별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과 뱃살을 줄일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하루 식사 루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70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흰쌀밥 한 공기에 고기 반찬을 푸짐하게 드셨어요. 저녁에 배고프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먹은 그 많은 밥이 뱃살로 쌓이고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랑 놀아주기도 힘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식사 타이밍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허리 둘레가 4cm 줄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됐죠. 그럼 어떻게 식사를 조정해야 할까요? 먼저 점심때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질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딱이에요. 현미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간에 부담을 덜 주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도 오래가죠. 최만수 할아버지는 점심에 현미밥 반 공기와 나물 반찬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밥맛이 더 고소하고 배고프지도 않네요. 하시며 좋아하셨죠.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콜레스테롤을 10%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점심때 어떤 밥을 드시나요? 현미나 고구마 한번 시도해 보실 건가요? 반면 저녁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저녁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활동량이 적은 밤에 그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요. 대신 닭가슴살, 두부,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근육 손실이 25% 줄어들고 다음날 아침 피로감도 덜하다고 해요. 최만수 할아버지는 저녁에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밥이 없어서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가볍고 아침에 덜 부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단백질 메뉴 하나 추가해 보실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취침 2시간 전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밤늦게 간식을 먹으면 간이 쉴 시간이 없어서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저녁 7시 이후엔 물이나 허브차만 마시셨어요. 처음엔 배고프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이었구나 싶어요. 하시며 깨달으신 거죠.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12% 개선된다고 해요. 여러분, 저녁에 간식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저녁 7시 이후엔 차 한 잔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점심엔 질 좋은 탄수화물, 저녁엔 단백질 위주, 그리고 취침 전 공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최만수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뱃살이 줄고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손주랑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여러분도 이 간단한 변화 시작해보실 준비 되셨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식사 타이밍만 바꾸면 충분한 걸까? 콜레스테롤이 다른 문제와 같이 오는 건 아닐까? 맞아요. 고지혈증은 고혈압이나 혈당 문제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시간엔 콜레스테롤이 왜 혼자 오지 않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에 어떤 단백질 음식을 추가할 건가요? 두부, 생선, 계란, 어떤 게 끌리시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 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이 혼자 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종종 고혈압이나 고혈당 혹은 뱃살 문제도 함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라 한 부분이 망가지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은 고지혈증이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67세 오미영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요. 혈압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는데 왜 이러죠? 검사 결과를 보니 할머니는 고지혈증뿐 아니라 고혈압과 혈당 수치도 높았어요. 게다가 허리둘레도 꽤 늘어나 있었죠. 할머니는 손주들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한 조각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 오래 볼 텐데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혈압, 고혈당, 뱃살과 함께 오면서 우리 몸을 더 위험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왜 고지혈증이 이렇게 동반 질환들과 같이 나타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에 있어요.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작고 끈적하게 변해서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이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산화된 LDL은 심장병 위험을 40%나 높인다고 해요. 그런데 이 LDL이 산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혈당과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몸에 염증이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쉽게 산화돼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오미영 할머니의 경우 혈당이 높고 배에 내장지방이 많아서 염증이 심했어요. 이게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더 악화시킨 거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미영 할머니는 약을 먹으면서도 생활 습관을 바꿔 놀라운 변화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로 식단을 단백질 위주로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두부반모를 챙겨 드시고 저녁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드셨어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매일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걷기는 내장 지방을 태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한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15% 낮아진다고 해요. 오미영 할머니는 처음엔 걷는 게 힘들다고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 숨이 덜 차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단백질 식단과 가벼운 걷기를 4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할머니는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모두 줄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손주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만 먹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먹고 걷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하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이 고혈압이나 고혈당과 함께 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미영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시거나 배가 좀 나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채소 반찬을 한 접시 더 드셔보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어떤 채소가 끌리시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고지혈증과 동반 질환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면 콜레스테롤을 더 자연스럽게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다음 시간엔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 특히 운동과 식단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채소를 더 챙겨 드실 건가요? 아니면 10분이라도 걸어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약 없이 낮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약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어렵지 않아요. 집 근처 공원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69세 황순복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황 할아버지는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뱃살은 그대로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셨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아버지가 푸념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는데도 몸이 무겁고 손주들이랑 자전거 타러 가는 게 꿈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아버지께 약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뱃살이 줄고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죠.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며 웃는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황순복 할아버지가 실천한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는 근육을 늘리는 거였어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각로 같은 존재예요. 근육이 많아지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늘어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낮아진다고 해요. 황 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셨어요.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다고 하셨지만 점점 속도를 내시더니 나중엔 가벼운 조깅까지 하셨어요. 걷다 보니 다리가 튼튼해지고 배고픔도 덜하더라고요. 하시며 웃으셨죠. 여러분도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10분이라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육을 늘리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꼭 챙겨야 해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자 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란 2개,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을 드셨어요.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주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70g의 단백질을 챙기면 내장 지방이 12% 줄어든다고 해요. 황 할아버지는 처음엔 생선 비린내가 싫다고 하셨지만 레몬즙을 뿌려 구워 드셔보시더니 이제 생선 없으면 섭섭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단백질 음식 좋아하시나요? 계란, 두부, 생선 어떤 게 끌리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과 단백질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황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어요. 또 냉장고 문에 단백질 챙기기라고 메모를 붙여놓으셨어요. 이런 작은 루틴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었죠. 3개월 후 할아버지는 뱃살이 줄고 혈액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약만 먹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있나요? 라며 감격해 하셨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관리라고 해서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황순복 할아버지처럼 매일 조금씩 걷고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를 추가해 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데 왜 뱃살이 계속 남아있는 걸까? 사실 콜레스테롤과 뱃살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방간입니다. 다음 시간엔 지방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간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단백질 음식을 드실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걸어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간에 지방이 쌓인다는 게 좀 무섭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지방간이 콜레스테롤과 뱃살, 심지어 당뇨까지 불러오는 주범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콜레스테롤도 혈당도 잡힙니다. 오늘은 지방간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식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71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정미경 할머니는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긴 거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질문에 저도 마음이 짠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과일 스무디를 드시고 점심엔 흰빵이나 떡 같은 간식을 즐기셨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한 그 음식들이 오히려 간에 지방을 쌓이게 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 졸업식도 못 볼까봐 겁나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동기가 됐습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간은 우리 몸의 대사 조절 중심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런데 지방이 쌓이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영국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50%나 높아진다고 해요. 심지어 지방간은 심장병 위험도 30% 높입니다. 정미경 할머니의 경우 지방간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고 혈당도 경계선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예요. 그렇다면 지방간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설탕과 과도한 탄수화물이 더 큰 원인입니다. 과일 스무디, 흰빵, 떡, 케이크 같은 음식들은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해요. 특히 스무디는 과일을 갈아서 먹기 때문에 당이 더 빨리 흡수돼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아침마다 바나나, 사과, 오렌지를 갈아 스무디로 드셨어요. 이게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하시며 당황해 하셨죠. 미국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면 지방간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스무디나 달달한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또 하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운동이 부족한 것도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간은 지방을 태우려면 몸이 움직여야 하는데 활동이 적으면 지방이 쌓이기 쉬워요. 정미경 할머니는 집에서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생활 습관이 지방간을 키운 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방간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정미경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설탕을 끊고 녹색 채소를 늘리셨어요. 아침 스무디 대신 물이나 블랙커피를 드시고 점심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추가하셨죠. 또 매일 15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2개월 후 할머니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도 안정됐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웃으며 선생님, 이제 손주 졸업식 사진 찍을 준비됐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지방간은 무서운 병이지만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미경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간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과일 스무디나 달달한 간식을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 설탕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 블랙커피, 허브차, 어떤 음료가 끌리시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지방간을 줄이는데 설탕을 끊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다음 시간엔 간을 살리는 구체적인 식사법, 특히 어떤 음식이 간에 좋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설탕 음료를 줄여볼 건가요? 아니면 10분 걷기를 시작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우리 식탁 위의 음식이에요.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인데 잘못된 음식들이 간에 부담을 주면 콜레스테롤도 뱃살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을 살리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66세 김동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방간 때문에 피로감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지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아버지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피곤하고 간 수치가 안 좋다네요. 제가 뭘 잘못 먹은 걸까요? 검사 결과를 보니 할아버지는 매일 달달한 빵과 떡 그리고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어요. 그 음식들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했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을 살리는 식사법을 제안했고 3개월 만에 간 크기가 줄고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이랑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간을 살리는 식사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 알코올, 설탕, 흰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술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설탕과 흰빵, 흰쌀밥 같은 흰 탄수화물은 빠르게 지방으로 쌓여요. 김동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단팥빵을 드셨는데 그걸 끈 굴이나 블랙커피로 바꾸셨어요. 놀랍게도 블랙커피는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62잔의 블랙커피는 지방간 위험을 20% 낮춘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이게 간에 좋다니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달달한 간식이나 술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 블랙커피 한 잔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간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단백질은 간이 지방을 태우는데 꼭 필요합니다.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순한 단백질이 좋아요. 특히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간 염증을 줄여줍니다. 김동현 할아버지는 저녁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꺼리셨지만 생강과 레몬즙을 넣어 구우니 이제 고등어 없으면 섭섭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지방간을 30% 개선한다고 해요. 또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간 해독을 돕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심에 브로콜리 볶음을 추가하셨어요. 여러분, 녹색 채소 좋아하시나요? 어떤 채소 요리가 끌리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사량은 적당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과식하면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져요. 김동현 할아버지는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셨어요. 또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셨죠.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간 건강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며 감격해 하셨어요. 여러분, 간을 살리는 식사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김동현 할아버지처럼 설탕과 흰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녹색 채소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녹색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고등어 구이를 드셔볼 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식사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간 건강을 이렇게 챙기면 뱃살도 줄어들까? 사실 지방간과 뱃살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다음 시간엔 복부 비만이 왜 대사장애의 신호인지, 그리고 뱃살을 줄이는 스마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채소 요리를 드실 건가요? 아니면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시작할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다가 왜 배만 이렇게 나왔지? 라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팔다리는 가늘은데 배만 볼록하다면 그건 단순히 살찐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부 비만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 신호를 잘 잡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부 비만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몸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73세 윤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윤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허리가 자꾸 아파요. 옷이 점점 작게 느껴지고 혈당도 높다고 하네요.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는 복부 비만 때문에 당뇨 위험이 높아져 있었어요. 배에 쌓인 내장 지방이 문제였죠. 할머니는 손주들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아프면 예쁜 한복도 못 입고 손주들 기쁜 날을 망칠까봐 걱정이에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 큰 동기가 됐어요.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신호입니다. 복부 비만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먹어서 살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대사가 망가진 탓이에요. 내장 지방, 그러니까 배 안쪽 장기 주변에 쌓인 지방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을 막아요. 이게 쌓이면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미국 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은 심장병 위험을 45%나 높인다고 해요. 윤옥자 할머니의 경우 내장 지방 때문에 혈당이 높아졌고 콜레스테롤과 혈압도 함께 나빠졌어요. 이게 바로 복부 비만이 무서운 이유예요. 내장 지방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요소들이 쌓여서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윤 할머니는 저녁에 떡이나 과자를 자주 드셨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런 생활 습관이 내장 지방을 키운 거죠. 한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10% 늘어나면 당뇨 위험이 30%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배가 점점 나오고 옷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몸이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부 비만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윤옥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2가지를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었어요. 하루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면서 저녁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매일 2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거였죠. 처음엔 이 나이에 걷기가 뭐가 되겠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니 허리가 덜 아프고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4개월 후 할머니의 허리둘레가 6cm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손주 결혼식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춤추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할머니는 선생님, 이제 손주들 결혼식 사진이 두렵지 않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복부 비만은 무서운 신호지만 윤옥자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배가 좀 나온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부터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저녁 6시 이후엔 물 한 잔으로 바꿔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복부 비만을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다음 시간엔 뱃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스마트한 간헐적 단식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10분 걷기를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저녁 간식을 줄여볼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뱃살을 빼려면 굶어야 하나?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굶는 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뱃살을 줄이는 데는 똑똑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오늘은 복부 비만을 잡고 콜레스테롤과 혈당까지 안정시키는 스마트한 간헐적 단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루 식사 루틴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식사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68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뱃살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했어요. 손주들과 시장에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죠.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배 때문에 옷 입는 게 스트레스예요. 혈당도 높다고 하니 무섭네요. 검사 결과 할머니는 내장 지방이 많아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간헐적 단식을 제안했어요. 2개월 만에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됐죠. 할머니는 손주들과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이제야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간헐적 단식이 뭘까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최영희 할머니는 14대10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하루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10시간 동안 밥을 드시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아침밥을 드시면 저녁 6시까지 밥을 드시고 그 이후엔 물이나 차만 마셨어요. 중요한 건 공복 시간에도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영국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내장 지방이 20%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된다고 해요. 할머니는 처음엔 저녁에 배고프다고 투덜거리셨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고 배고픔도 덜해졌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몇 시간 공복을 유지하시나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절대 굶으면 안 됩니다. 적게 먹으면 대사가 느려져서 오히려 뱃살이 더 쌓일 수 있어요. 대신 먹을 때는 충분히 그리고 영양가 있게 드셔야 해요. 최할머니는 식사 시간에 단백질과 채소를 꼭 챙기셨어요. 아침엔 계란 2개와 시금치 볶음, 점심엔 두부와 잡곡밥, 저녁엔 고등어구이와 브로콜리를 드셨죠. 설탕이 든 음료나 과다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위주 식사는 대사를 15% 높이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할머니는 단백질 먹으니 배고프지도 않고 힘이 나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식사 때 단백질 챙기시나요? 어떤 단백질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 1억 2회 24시간 단식도 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 6시에 밥을 드셨다면 화요일 저녁 6시까지 물, 블랙커피, 차만 마시고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간이 지방을 태우고 대사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단식을 하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라며 웃으셨어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24시간 단식은 콜레스테롤을 10% 낮춘다고 해요. 단, 단식 전후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대사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14대식 단식과 주 1회 24시간 단식을 실천한 최영희 할머니는 2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5cm 줄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죠. 할머니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라며 감격해 하셨어요. 여러분도 최할머니처럼 뱃살을 줄이고 싶으시죠?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 어렵지 않아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12시간 공복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단백질과 채소로 식사를 바꿔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뱃살은 줄이고 있는데 왜 몸이 부은 것 같지? 사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몸이 붓고 살찌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시간엔 부종과 체중 증가의 원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식사를 하실 건가요? 12시간 공복 도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심지어 체중계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중이 늘어나는 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몸이 부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잘못된 식습관이 어떻게 부종을 만들고
왜 체중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몸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 환자 중 70세 이순남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이순남 할머니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울상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도 조금 먹는데 왜 자꾸 살찌는 걸까요? 다리도 붓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해요.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는 부종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손주들과 동네 놀이터에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죠. 손주들이 저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무겁고 아프니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부종은 단순히 몸이 붓는 걸 넘어 건강에 큰 경고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종, 그러니까 몸이 붓는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만성염증, 수면 부족, 그리고 인슐린 저항이에요. 만성염증은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생기기 쉬워요. 이 염증이 몸에 쌓이면 혈관이 수분을 붙잡아 부종을 만듭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수분을 더 머금게 되죠. 인슐린 저항은 혈당이 높을 때 생기는데 이 역시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을 줄이면 체중이 1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이순남 할머니는 매일 달달한 음료와 과자를 드셨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느라 잠을 5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이 생활 습관이 부종을 키운 거죠. 부종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데 그치지 않아요. 부종은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높이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순남 할머니의 경우 부종 때문에 혈압이 높아졌고 다리 통증도 심해졌어요. 한국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종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0% 더 높다고 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종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빠르게 줄일 수 있어요. 이순남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2가지를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는 단백질 위주 식단이었어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두부 반모, 저녁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드셨어요. 설탕이 든 음료는 물이나 블랙커피로 바꾸셨죠. 두 번째는 7시간 규칙적인 수면이었어요. 밤 10시 반에 TV를 끄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이렇게 단백질 식단과 7시간 수면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할머니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체중이 5kg 줄었고 다리 통증도 사라졌죠. 무엇보다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깔깔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하고 더 오래 놀고 싶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죠. 여러분, 부종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순남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오늘부터 설탕 음료를 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셔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부종을 줄였으니 이제 체중도 줄일 수 있을까? 식단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 다음 시간엔 개인 맞춤형 식단으로 체중과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단백질 음식을 더 챙겨 드실 건가요? 아니면 7시간 수면을 목표로 해볼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딱 맞는 식단이 있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식단은 사람마다 달라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과 뱃살을 줄이는 개인 맞춤형 식단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어떻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환자 중 67세 박미경 할머니와 69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박미경 할머니는 뱃살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안 들어가요. 뭘 먹어야 하나요? 하시며 답답하셨죠. 반면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도 피로감이 심했어요. 식단을 바꾸고 싶긴 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셨지만 필요한 식단은 달랐어요. 3개월 만에 두 분 모두 콜레스테롤과 뱃살을 줄였고 손주들과 더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게 되셨죠. 할머니는 이제 시장 갈 때 손주 손잡고 다녀요 라며 웃으셨어요. 그렇다면 개인 맞춤형 식단은 어떻게 찾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박미경 할머니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배가 더 부룩하고 졸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했죠. 밥과 빵을 줄이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늘리셨어요. 반면 김영수 할아버지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지방 식단이 더 맞았죠. 생선, 두부, 저지방 우유를 챙기고 기름진 고기는 피하셨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으면 대사가 25% 개선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무겁거나 졸린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식단을 맞출 때 몇 가지 원칙은 공통적이에요. 먼저,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두부, 생선, 계란, 닭가슴살은 근육을 유지하고 대사를 높여줍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아침마다 계란 2개와 두부를 드시며 배고프지 않고 힘이 나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등어 구이를 즐기셨죠. 생선 먹으니 속이 편해요 하시며 만족하셨어요. 다음으로 탄수화물은 현미,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적당히 드세요. 흰쌀밥이나 흰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지방을 쌓이게 하죠. 한국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20% 안정시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과자와 음료는 염증을 늘리고 뱃살을 키웁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박미경 할머니와 김영수 할아버지는 각자의 식단을 꾸렸어요. 할머니는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루 단백질 70g과 채소를 중심으로 드셨고, 할아버지는 저지방 식단으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을 챙기셨어요. 두 분 다 식사 일기를 쓰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셨죠. 3개월 후 할머니는 허리둘레가 5cm 줄었고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두 분 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선생님 식단 바꾸니 약도 덜 먹게 됐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맞춤형 식단은 어렵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단백질과 좋은 탄수화물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 몸이 무겁거나 피로한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부터 3일만 식단을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식단을 바꿨으니 이제 어떻게 유지할까? 다음 시간엔 이 모든 변화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겨울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단백질 음식을 드실 건가요? 식사일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여정 정말 특별했죠? 우리는 콜레스테롤과 뱃살을 잡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74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불과 3개월 만에 뱃살을 줄이고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손주들과 공원에서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 웃음,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꿈꾸고 계시죠? 그 꿈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나눈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먼저 식단을 바꿔보세요. 설탕과 흰 탄수화물을 줄이고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단백질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를 챙기세요. 점심엔 현미나 고구마로 에너지를, 저녁엔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하루 12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주 12회 24시간 단식도 도전해보세요. 여기에 매일 20분 걷기를 더하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이 모든 걸 평생 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한 개월만 진지하게 실천해보세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3일은 단백질 쉐이크와 채소 위주로 시작해보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브로콜리 한 접시면 충분해요. 4일째부터 7일마대와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되 저녁은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로 바꿔보세요. 2주차부터는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주 1회 24시간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이 30일 동안 설탕 음료, 술, 흰빵은 잠시 멀리 해주세요.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하루 5분, 10분씩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 30일을 선택하면 다시는 예전의 무거운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그 순간들을 더 오래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거예요. 이제 작은 행동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단백질 음식 한 가지를 추가하거나 10분 산책을 계획해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두부를 먹었어요. 10분 걸었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건강은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 꾸준한 실천,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함께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봅시다.